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딩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이제 타인의 노력을 폄하하는 그런 이제 그 과정들로 이제 무언가를 해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업계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되게 어린 친구들이 뭐든 다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10대, 20대 이런 나이들은 사실은 충분히 도전해도 괜찮고 30대도 해가지고 정말 좋은 결과 많이 나고 있고 요즘처럼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나이나 뭐 이런 학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력 위주로 보는 이 시장이 점점 열리고, 그리고 예전부터 천상계는 그렇게 뭐 그거 상관없이 뭐 고졸이어도 졸라 잘하고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면 그냥 막 쓰고 이르긴 했었거든 원래.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더 보편화되고 있죠. 대기업 되게 권위 있는 대기업들조차도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재밌는 변화는 금융권이 가장 보수적이었는데 금융권조차도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시장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땔감이다 뭐다 막 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 망하면 자기 혼자 망하면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그런 이제 우울한 그런 걸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약간 보이지 않는 이제 IT 업계 개발자의 이제 계급 때문인 건데,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이제 논리가 딱 그거예요. 같은 노력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하더라. 우리 학창 시절에 보면 같이 노는 것 같은데 같이 축구하고 게임하고 다 놀았는데 나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게임 더 하고 퍼즐로 자는데 그 친구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교 1등이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반에서 1등하고 또는 상위권 성적 나온 애들 보면 재능충이라 그러잖아. 근데 막상 그런 애들 보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놀 때 스트레스를 풀고 집에 가서는 빡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거든 사실. 그러니까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걸로만 평가를 하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사죠. 마치 제가 사기꾼이라느니. 근데 뭐 연봉 6천으로 가는 친구도 나온 걸 어떡해. 연봉 4,500 이상인 걸 어떡해.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인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많은 교육기관 중에 가장 뭐가 논란이 많은 교육기관이 돼버렸잖아요. 뭐 이렇게 돈이라도 많이 벌었으면 뭐 말도 안 하겠는데, 그냥 그런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저런 재능충 드립치는 사람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믿고 싶지 않은 거지, 자신이 어떤 무언가를 못한다는 사실 또는 이거는 이 분야 자체의 문제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 또는 그런 뉘앙스로 무언가를 하는 친구들이 기초에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친구들 제가 항상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면담을 좀 해요. 그래서 면담을 딱 한 다음에 제가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예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어떤 친구가 자기는 좀 재능이 없는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이 그 과정, 똑같은 과정을 넘어갈 때 어느 정도 하루에 공부 투자를 했는지 물어보니까, 만약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막 하루에 뭐 두세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었나? 아무튼 뭐 그냥 뭐 되는 대로 했대. 근데 다른 친구들 보면 기본적으로 그 친구보다 막 두세 배 이상은 한 거죠. 막 진짜 못해도 한 뭐 6시간에서 막 8시간 넘게는 공부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총량에서 차이가 나서 그 과제를 통과를 못한 것도 있었거든요. 물론 재능 문제도 있을 수 있겠는데, 내가 항상 질문하는 게 뭔지 알아요? IT 업계 재능이 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교육을 진짜 내가 학생 때부터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가르친 지가 벌써 그 가르치긴 지는 벌써 17년 차가 되고 있고, 내가 학생 때부터 계속 배우는 입장에서 쭉 해온 게 지금 27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IT 업계 재능이 뭔지 모르겠어. 그냥 사실 재능이라고 하면 기존 공부에서는 암기력이거든요. 수학 공식까지도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니까. 근데 그거는 딱 그 대학을 가기 위한 수업 수준이고, 실전은 암기로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실전은 진짜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거든. 그 똑똑하다는 게 암기력 그 자체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명문대 학생들을 볼 때 굉장히 성실하고 이 친구들 의지가 강한 친구들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만, 그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제가 주변에 본 IT 업계에서 정말 내노라는 기라성 같은 그런 개발자들은 보통 제가 지켜본 사람들은 꼭 그렇게 명문대 안 나와도 정말 웬만한 정말 막 수십억 수백억 돈을 번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 똑똑해요 말해보면.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 재능충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 왜냐면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 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되고 어떤 분야에서 이제 되게 좀 유리한 고지에 설려면 1만 시간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저자가 말하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향으로 1만 시간을 투자를 한 거지. 아무리 운동에 재능이 있어도요,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그 근육도 생기지 않고 그냥 살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개발도 어떤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어. 뭐 암기력 좋으면은 코드 짤 때 좀 기억이 잘 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좋을 수 있겠고, 근데 그런 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팀노바에 보면 되게 평범한 친구들이 와서 되게 고연봉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되게 연봉이 적거나 아예 취직도 못하는 정도의 수준의 친구가 와서 여기서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가게 되는 게 100% 확률로 수료자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팀노바를 거쳐간 많은 친구들도 있고 팀노바 수료자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IT 업계에서 선을 딱 넘어야 되는 기준선이 있어요. 그 선을 딱 넘고 그러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면 그래도 이제 IT 업계에서는 어디 가서 아쉽지 않은 정도 수준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최고는 되기는 그거는 사람 나름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이상만 하면 그래도 어느 회사 가서 뭐 사실 평생 뭐 직장 가지고 정말 내가 일을 못할 정도 수준의 몸이 안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꾸준히 노력만 하면, 그 이후에 노력 안 하면 뭐 지 잘못인데, 근데 그런 것만 아니고 이제 꾸준히 가면 되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신입인데 웬만한 과장급 이상, 사실 연봉 6천은 과장급도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차장급이나 부장급 이상에서 중소기업 기준으로 나오는 건데, 그런 연봉 오퍼까지 받는 친구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런 현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IT 업계에서의,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재능이 뛰어난 친구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자마자 막 코드 막 짜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물어보면은 진짜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수업 때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졸업작품 발표 이런 거 전공자들은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최종 작품만 보고, 아 쟤는 나랑 똑같은 학년 다니고 똑같이 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하고 난 코딩하기도 힘든데 쟤는 저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까, 아 저런 재능충,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하는 걸 똑같거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10대 애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막 블랙핑크 같이 뭐 글로벌 스타들 같은 경우는 10대 때부터 엄청나게 혹독한 시련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슈퍼스타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10대 때 똑같은 시간에 있을 때 그냥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고 재밌게 노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때 자신의 꿈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떡볶이 먹고 노는 친구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카테고리 내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서울대를 가는 거지. 이런 것처럼 그 카테고리 내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보통 코딩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결과론적인 그런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거죠. 그래서 재능충으로 모든 걸 합리화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팀노바에서 나온 모두 진짜 공인된 교육기관에 그러니까 교육청에 인증된 이런 결과조차도 다 사기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치고, 와서도 보여드릴 게 너무 많고, 공무원이 이미 인증을 끝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저건 사기다, 있을 수 없다,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굉장히 부들부들하는 그런 재능충 드립치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냥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위험해요. 근데 실제로 점검해보면 총량에서 차이가 많이 나. 보통 재능충 드립치는 사람들이 적게 해요. 그래, 재능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이 없는 사람이 더 시간을 적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알 수 있지 않나? 약간 뭐 이쪽은 뭐 수학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잘 모르겠는데 기초 레벨에서 수학이 중요한지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진짜 본인이 엔진 설계하고 뭐 이러면 수학이 많이 중요해질 수 있지만 뭐 글쎄 요즘 개발에 그렇게까지 수학이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딱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뭐 어쨌든 뭐 학자로서는 뭐 수학이 많이 필요할 수는 있지. 근데 뭐 학자가 되려는 것보다 대부분 이제 현업 개발자가 되려는 게 훨씬 많으니까 현업 개발자한테 원하는 건 오히려 요즘은 검색 능력이랑 그 어떤 그 자료에 잘 검증하는 능력, 그리고 알고리즘 전개하는 능력, 그 다음에 구조 설계 잘하는 능력, 그리고 그 API 같은 거 잘 분석해서 쓰는 능력, 그리고 디버깅 잘하는 거, 이게 단데 거기 수학이 도대체 뭐가 들어가느냐고. 물론 컴퓨터 디지털 신호 자체가 다 수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학적으로 다 설명이 돼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초보자 레벨에서 경력 한 5년차까지는 수학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10년차까지도 분야에 따라서 안 나오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 보통 이제 수학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 게 보안 쪽이라든지, 아니 그쪽에서도 사실 보안 그 엔지니어 하시는 분이랑 또 그 암호학을 하시는 분이랑 또 달라요. 암호학은 수학자들이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뭐 암호학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이제 화면에 그려지는 뭐 이런 거 처리할 때, 뭐 아니면 중력 계산 뭐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그런 작업은 일반 개발자는 거의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수학적 재능도 사실 이게 재능이라고 말해야 되나? 막 이거 좀 그렇긴 해요. 알면 나쁘진 않은 건데 뭐 그런 거는 너무 많거든. 저는 오히려 사람 상대를 많이 해본 그런 사람도 재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치면.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졸업한 어떤 친구 중 한 친구는 예전에 강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레크레이션 강사 이런 걸 했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좋은 거야. 내가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는지를 아니까 이제 확실히 소통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같이 일할 때도 되게 세련되게 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 동료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일도 잘 끝나는 거야. 그런 친구들도 재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이거든. 인생은 실전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실전의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수치화시키고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능력들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게을러 터진 애들이, 또는 아니면 그냥 자기가 뭐 흥미가 없어서 안 되는 애들이 어떻게든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을 어떻게든 합리화하려 그러는 건데, 제가 그런 거에 좀 일침을 잘 가하는 이유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대로도 괜찮아, 이대로도 아름다워, 뭐 정말 옛날에는 이대로 이거 지금 나 같은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시대로 다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지 않는 이상 현 시대 코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라는 게 없이 정말 무소유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도 괜찮아 이렇게 살면 괜찮은데, 사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고 그 사람들 속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아예 본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주의적 동물인데, 그런 동물의 입장에서 뭐 바라지 않는다면은 뭐 터치하진 않겠지만, 뭔가 더 발전하고 싶다면 남을 폄하하는 그런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타인의 노력을 폄하하는 거.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요즘에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와요. 제가 한 진짜 7년 전 이런 얘기 할 때는 진짜 겁나 뚜까 맞았는데,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커뮤니티에 조리돌림 당한 이유도 그런 것 중 하나예요. 제가 그러거든요. 경력이 다가 아니라고. 근데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 권위주의, 나보다 경력 훨씬 적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니까 졸라 어이없더라고. 그러면 근데 왜 나한테는 예의를 안 갖춰? 근데 어쨌든 근데 나보다 훨씬 경력 적은 사람들이 경력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특히나 한 3, 4년 차, 뭐 5, 6년 차가 팀노바에서 그 당시에 3,600, 3,700 보내니까 그게 되게 사기라 그러는 거죠. 있을 수가 없대.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한 뭐 5년, 6년에서 만든 연봉이겠지. 근데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고, 결국에는 본인이 경력이 더 많지만 경력 많은 내가 이 정도인데 제가 나보다 더 잘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봤을 땐 그러겠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신입들임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뽑을 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뽑겠죠. 지금 4,500, 5,000이라서 지금은 중소기업 기준으로도 되게 많은 연봉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이 우수성이 증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은 그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 바보들도 아니고, 그 웬만한 CTO나 CEO들이 스타트업에 개발자 몇 명 뽑지도 못하는데, 그 얼마 돈 투자 받지도 않은 걸로 우리 애들한테 4,500, 5,000 주면서 6,000 주면서 이러면서 뽑으면 본인들이 3,000짜리 2명 뽑을 돈이 되잖아요. 6,000짜리 개발자는. 그런 정도의 그걸 왜 쓰겠어. 그만큼 괜찮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뽑아놓고서 굉장히 좋은 칭찬받고 오히려 이렇게 새끼로 엮어가지고 계속 더 그 친구가 이 친구 되게 잘한다고 자기 팀노바 다닐 때 같이 했던 동료라고 하면서 되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좋은 개발자 계속 뽑는 경우도 많고 그 회사에서 개발자 소개시켜달라고 연락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가 어디서 개발자 저한테 소개시켜달라고 연락 오면 보통 이제 다른 교육기관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좀 환영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게 곤란해요, 옆에서. 왜냐면 학생들이 만약에 내가 소개시켜준다고 한들 학생들이 이력서를 별로 쓰고 싶어 하지 않으면 제가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 친구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가 지원 한 번도 안 하면 우리를 되게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를 소개를 못 드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괜히 죄송하잖아요. 근데 메일은 정말 잊을만 하면 한두 개씩 와요. 저희는 홍보를 안 하고 기업 연계 자체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 여기 졸업만 하면 알아서 그냥 구직만 하면은 매주 진짜 수십 개씩 면접을 보고 12개 봐요. 12개면 거의 풀이에요. 진짜 많이 본 친구 16개까지 보는 경우도 봤는데 진짜 미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정말 더 많이 볼 것 같은데 12개만 해도 사람 진이 빠지는 게 월요일날 3개만 봐봐요. 근데 위치가 구로디지털 단지에 있는 데도 있고 강남에 있는 데도 있고 일산에 있는 데도 있고 분당에 있는 데도 있거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애가 진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5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면접 제의가 많이 오는 경우는 진짜 괜찮은 사람들밖에 안 오는데 우리가 애초에 이력서에 4,500 이하면 웬만하면 연락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화 올 때.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학생 선택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얘기 하는데도 잘 되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잘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재능이 있었냐? 전혀 안 그래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성실하고 오래 써요. 제가 그런 친구도 진짜 많이 봤는데 저는 제가 팀노바 하면서 제가 직접 옆에서 보잖아요. 같이 하는데 그래도 꽤 성실해요. 그리고 웬만한 개발자들 진짜 어설픈 개발자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확실히 잘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직원을 팀노바 팀원으로만 뽑은 게 사실 저희가 연봉이 거의 웬만한 파트장이나 저희 직원도 연봉 시작이 4,000에서 4,500 사이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잘하면 더 줄 의향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팀노바 위주로만 뽑는 게 잘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웬만한 멀티 플랫폼도 다 소화하고 이렇게 또 폭넓게 가르치고 웬만한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별로 막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진짜 개발 쪽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질문 들어올 때 되게 곤란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많은 교육기관들이 저도 어렸을 때 경험한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냥 회사 가서 배워라, 구글링을 해라, 이런 식으로 퉁치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이제 구글링을 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건 사실인데요. 중요한 거는 강사가 어느 정도 큰 틀을 알면 훨씬 유리하다는 거지. 그래서 더 많은 가이드를 줄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실력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트레이닝된 신입들, 슈퍼 신입들은 웬만한 경력자보다 훨씬 낫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있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다 재능 좋아 보이잖아요. 진짜 단언컨대 재능이 뛰어나서 여기 오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어, 사실은. 진짜 재능이 뛰어난 애들은 진짜 천재적 수준이면 진짜 책 하나 사서라도 서점에서 그거 가지고도 독학 지리게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 진짜 재능이란 게 존재한다면. 근데 저는 IT 업계에서 굳이 재능이라고 한다면 그냥 오래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게 재능이라면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보통 진짜 잘하고 천재적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보면 진짜 오랫동안 붙어 있어요. 회사에서도 퇴근도 잘 안 해요. 결국에는 엉덩이 싸움이고, 저는 제가 재능이 진짜 없다고 생각하고 개발을 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제가 남들 다 퇴근할 때 새벽 한 5시, 4시까지 그렇게 하면서 1km를 그렇게 하니까 안드로이드 하나도 모르고 시작했던 제가 그래도 어설프게나마 첫 작품으로 만든 게 안드로이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저한테는 굉장히 크고 좋은 경험이었던 게, 정말 어렵고 그 당시 안드로이드 개발자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서비스 규모도 크고 그리고 서버 작업도 제가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큰 프로젝트였거든요. 사용자도 거의 그 당시만 해도 200만 명 가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였어요, 그 당시에 10년 전에. 그러니까 저한테 어마어마한 그런 부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훈련소나 이런 데 갈 때 주변 사람들이 좀 앱을 좀 써본 사람들은 좀 놀래더라고. 아, 이 개발자냐고 이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에 이제 훨씬 다운로드 많은 앱들이 많으니까 뭐 그렇지만 저는 그냥 군복무를 그냥 한 거지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경험 중 하나였어요. 왜냐면 아, 이게 재능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필요 충분 조건을 맞추느냐 맞추지 않느냐의 차이구나.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을 그냥 팀노바 친구들한테 똑같이 좀 더 세련되게 만들고 좀 도와주는 거, 제가 그 당시에 힘들었던 것들 도와주는 루틴들을 좀 만들어서 해주니까 지금 결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계속 연봉은 오를 거고요. 시장 수요에서 우리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항상 힙하고 멋지게 학생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노력적인 부분들은 안 하면은 우리는 되게 냉정해요, 서로. 이거는 응용 2단계 정도만 돼도 팀원들끼리도 이미 냉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하는데 이 친구는 안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진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서로 되게 자신의 프라이드를 걸고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제가 오히려 야, 주말에는 쉬어라 할 정도까지 얘는 주말까지 투자해서 해요. 근데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그냥 막 요즘 핑크뮬리 좋다 그러는데 핑크뮬리 막 보러 다니면서 이렇게 노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할 거 지대로 해놓고 뭐 핑크뮬리 보든 뭐 재밌게 놀러 가든 뭐 그러면은 너무 다행인 건데, 아직 취직도 못한 그런 학생의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통 일반인도 어느 정도 몸짱은 다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정도 몸짱 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뭐 개발 쪽이 뭐 경쟁이 막 심한 분야도 아니고 개발자 못 구해서 날리는 분야인데, 그냥 이제 남들과의 승부를 보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협력을 하는 분야지. 그런 입장에서 그냥 일정 수준 이상까지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하면 되는데, 일반인도 사실 운동 그냥 우리 지나가다가 봐도 몸 좋은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반인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들 좋아질 수 있어요. 그 재능과 상관이 없다니까, 일단은. 근데 이제 내가 제일 좀 내가 본 사람 중에 졸라 웃긴 형이 3명이 뭐였냐면, 이게 친한 사람은 아닌데 뭐 그 사람이 자기네 운동을 하면 무슨 혈당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뭐 갑자기 뭐 되게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럴 리가 없거든. 왜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운동을 하잖아요. 경미하게나마 헬스장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와가지고 자기에 맞는 운동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는 그러면서 이제 되게 몸 좋은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우러러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 그냥 근데 어떻게 하시길래 그래요? 왜냐면은 헬스장에 가면은 뭐 무게를 무조건 미친 듯이 크게 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랬더니 무슨 PT를 봤는데 PT 봤다 죽는 줄 알았대. 근데 PT는 원래 좀 빡세게 하잖아요. 왜 자기 몸이 그렇게 안 좋다는 사람이, 그 멀쩡해요. 제가 봤을 땐 멀쩡해요. 되게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꼭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 된대.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는 체질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몸 좋아지고 싶다. 몸 좋아지고 싶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내가 보면서 도라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냥 PT를 하지 말고 하루에 그냥 한 개만 들든 두 개만 들든, 사실 뭐 몸이 운동을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하루하루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 그런 얘기 해줘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 놓고서 이제 다 몸 좋은 사람들은 다 재능이 있고 막 그래서 그렇다, 아니면 약물이다, 이런 식으로 막 폄하하고 공격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물론 약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약물로 해든 뭐라도 어쨌든 운동은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을 지키고 비판을 하던 아니면 재능충 드립을 치든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나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쪽에 있으면서 정말 좋은, 알고 보면은 그래 저 정도면 그래도 여러모로 괜찮다 하는 친구들이 정말 이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 많이 봐요. 물론 이제 쉽지 않죠. 이제 어떤 한 분야의 노하우나 그런 것들 배우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개발자들처럼 살았다면 그렇게 좋은 얘기는 못했을 것 같아요, IT 업계. 근데 결국에는 뭐 방향성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고 하다 보면은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그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배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고, 근데 이제 찌질한 사람과 멋진 사람의 차이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찌질한 사람들은요, 남들이 뭐 잘하면 쟤는 뭐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것 같고, 진짜 멋진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배울 게 뭘까? 저 사람은 뭘 잘했을까?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도저도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믿져봐야 본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 사람이 잘하는 거를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죠. 물론 그 사람이 사기꾼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이뤘다라는 걸 믿고 나도 해봐야지 하면서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그냥 무조건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기일 거야, 쟤는 재능이 막 개쩔 거야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뭘 해도 하는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재능은 진짜 잘하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고, 일단 그 일반적인 기초 레벨에는 재능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잘 못해도 편법 찾다가 오히려 개발 공부 이도저도 안 되게 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대충 끼워넣기 해서 막 대충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3년 동안 이제 개고통 받아요. 고통 계속 받다 보면 거기서 이제 안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그때 눈물 흘리지 마시고, 그냥 지금 처음 할 때 그냥 정직하고 겸손하게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나름대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